장충동에는 위인이나 애국지사의 동상이나 기념물들이 다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동대입구역에서 국립극장 사이 구간을 호국의 길이라고 명명해서 도보 관광 코스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구간 사이에 있는 동상이나 기념물만 하더라도 이진열사 동상, 유관순 열사 동상, 사명대사 동상 등등 이 동상의 주인공들의 면면이 정말 호국의 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쟁쟁합니다. 호국의 길 말미에 있는 이 동상은 그 정체가 살짝 애매합니다. 가까이 가서 어떤 동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환 지사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김용환 지사의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가끔 이 동상의 주인공을 일제강점기 당시 겉으로는 노름에 빠진 타락후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독립운동은 자금을 댔던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님과 이름만 같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이 김용환 지사가 일본에서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증진으로 제1동포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1968년에 괴한의 습격으로 유명을 달리하셔서 그 추모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김용환 지사가 돌아가시긴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보태면 김용환 지사의 목숨을 뺏은 사람은 최재수라는 사람인데 당시 일본의 폭력단체인 야나가와 구미의 지방 간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나가와 구미는 양원석이 1958년에 조직한 폭력단체로 비교적 소규모의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경찰에 의해서 광역의 폭력단체로 지목될 정도로 그 폐악질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들 제1동포를 중심으로 조직된 야쿠자들은 제1동포 사회의 여러 부분에 긴밀히 유착이 돼가지고 그 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당시 민단에서는 민단 조직 내에서 야쿠자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정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재수가 아이치현의 민단 조직에서 제명이 되자 그 처분에 앙심을 품었고 민단 내 다른 야쿠자 관련 인사도 배제되는 처사에 불만을 품고 이 회의석상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본도로 당시 아이치현의 민단장이었던 김용환 지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환 지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 민단에서 그를 기리는 추모의 뜻이 높아졌는데 1970년 2월 민단 중앙본부에서 대한민국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김용환 지사를 기리는 동상을 건립해달라는 건의서와 그 동상 제작에 소요되는 헌금을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일권 국무총리의 명령으로 원호처,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장충동, 당시 그 국토통일원이 자리하고 있던 자유센터 앞에 동상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김용환 지사의 이주기 무렵인 1970년 10월 2일 국내외 최고위 인사들과 민단 측 그리고 김용환 지사의 유족 등 1000여 명가량이 운집한 가운데 제막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민단 측에서야 민단의 중진이었던 김용환 지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추모의 뜻을 담아서 고국에 그 김용환 지사를 기리는 동상을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민단 측의 요청에 따라서 동상 설립을 실제로 주도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속내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상 제작과 제막식 등을 보면 그 과정에서 정부가 꽤 예우를 하고 공을 들인 느낌이 납니다. 예를 들어 동상이 자리한 이 위치만 봐도 그렇죠. 이분이 경북 의성 출신이라고 하니까 고향이 됐건 아니면 나름 고국에서 연고가 있는 곳에 동상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장충동 호국의 길은 지금이야 이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지만 동상이 설치될 무렵, 그러니까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은 상당히 권위적인 국가와 국가의 중요 시책을 상징하는 일종의 국가 상징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를 김용환 지사의 동상 위치로 삼았다는 것도 이 동상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배려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환 지사 동상 설립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역시 당시 시대상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를 돌아보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한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던 제1동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와 관련한 협정이 동시에 체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 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기본 지식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 제1동포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내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 그러니까 제1동포 사회 내에서도 이념 대립이 대단했고, 한국은 민단, 북한은 조총령 등과 연결이 돼서 제1동포 사회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협정에 따른 영주권 신청 기한이 1966년 1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1971년 1월 16일까지 5년으로 정해진 상황이었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5년 안에 당시 통칭, 일반적으로 그냥 한 60만 제1동포 사회라고 일컫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반절인 30만 명 이상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동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의 그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축적했던 부나 자본, 그리고 노하우 등을 한국의 경제개발에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주권 신청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1동포의 영주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 사회 내부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민단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1970년 민단에서 동상 설립 부탁이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거기에 성심성의껏 응대를 하면서 민단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했고, 그 결과 앞에 보이는 이 김용환 지사의 동상이 이곳 장충동에 자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지사가 민단의 중진으로서 조총련에 대항해서 제1동포 사회를 견인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공이라는 가치로 이분의 생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순직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대립보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단 조직 내에서 폭력단체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반작용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거니까요. 그럼에도 1970년 대한민국에서 동상을 세워서 그분을 추모하고 일종의 이 선전하는 방식을 보면 역시 반공을 강조했고, 장충동 자유센터 앞이 반공과 승공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동상의 위치에서도 반공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김용환 지사를 선전하려 한 정부의 의도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상의 설립에는 1960, 70년대 한일 관계, 특히 제1한인의 지위와 대우와 관련한 한일 관계가 깔려 있고, 또한 일본의 제1동포 사회가 갖고 있던 복잡 다단한 부분, 또 제1동포 사회를 둔 남북의 대립, 경쟁, 끝으로 1970년대 한국 사회가 한 인물을 이해하는 방식, 선전하는 방식 등 당시 시대를 관통하는 몇 가지 역사적 중요한 결이 이 동상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결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이고, 다만 1960, 70년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이는 김용환 지사의 동상이 하나의 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